코스피 5012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23일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시장인데요. 시장 자세하게 돋보기 통해서 전략으로 들어가 보시죠.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금 전략으로 다음 주 수익률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들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천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지수 1% 이상 강세, 코스닥이 0.7% 올라가는데 네. 보면은 그러니까 보름 동안의 시장 랠리 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중심으로 강했잖아요. 요 대형주 매기가 계속 이어질까?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 강세가 이어질까? 여기에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어때요? 그런데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다라는 것이 이제 5천 시대를 열었으니까 뭐 이제 장밋빛 전망, 꿈의 전망이 이제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1월 효과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올해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번에 땡겨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2월이 딱 지나면 뭐가 보이죠? 설 명절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찬물로 확 끼얹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흥분도를 조금 가라앉히고 어차피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대차가 약간 좀 고민에 빠져 있죠. 네. 그리고 원전주들 오늘 또 많이 올라갑니다만 한국전력이 또 약간 고민에 좀 쌓여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도주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틈새 전략을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지금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시장이 약간의 순환매가 돌면서 전반적인 순환매 속에 있어서 쉬어갈 애들은 좀 쉬어가고 그다음에 쉬지 않았었던 친구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수는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기존에 가던 친구들이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냉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코스닥, 코스피에서 대형주보다 지수단에서 중형주의 움직임이 또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런 바톤터치의 움직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제 막 예금에서도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예. 차영주 소장님께 어제도 제가 같은 질문을 다른 분께 드렸는데 이제 5천만 원 제가 막 예금에서 뺐는데요. 지금 신규로 들어갈 때 지수가 아니라 그럼 코스닥을 봐야 되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뭘 사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질문, 그러니까 뭐 백지 상태에서 5천의 그림을 써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3분의 1은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부분들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천이면 2천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하고 500 정도는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50%를 반도체 종목으로 담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2,500을 한 두 개 내지 세 개 종목으로 쪼개서 그중에 하나는 2차 전지가 됐던 조방원전이 됐던 그런 식으로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지수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여러 가지 순환매를 돌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반도체는 지금은 상수입니다. 꼭 50% 정도는 놔둬야 되는 거고 나머지 2,500을 가지고 현재 조방원이 순환매를 돌 때마다 이제는 2천지, 뭐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받아봤고요. 여기서 2차 전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코스닥을 이제 강세로 바톤 터치가 이어졌을 때 코스닥을 이끌 주역은 바이오가 아니라 2차 전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세요? 글쎄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했었던 부분들인데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어제만 하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슈프리메가 상한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것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면 반도체가 후공정, 전공정, 미래에 올 반도체, 기판 이런 것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았고 예. 그 2차 전지가 돌 때는 2차 전지가 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았고 지금 로봇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 일환으로 2차 전지가 어제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오늘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오늘 좀 약하고 월요일 날 좀 약하면 결국 어제 하루짜리 해프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차트가 굉장히 살아있었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세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후 들어서 밑거리를 좀 달아준다라면 저는 뭐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곤 합니다만 오늘 만약 밑거리를 못 단다라면 하루짜리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오후에 2차 전지 향배에 따라서 달려있겠다.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고객 탁금이 90조가 넘었고 그리고 개인분들 중에 2차 전지와 관련돼 있어서 조금만 폭발력만 있어도 2차 전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물을 소화하지 못한다라면 지금 팔자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판단을 오늘 오후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쭤봤을 때 예. 에코프로가 10만 원에 다시 도약하는지를 꼭 보십시오 이야기를 네.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 시간대에. 지금 10만 3천 원. 오늘은 다시 빠지는데 그럼 이 가격선의 중요도도 여전히 큰 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1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절대 가격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절대 가격대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일단 절대 가격대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지금 10만 3천 원인 가격대인데 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밑거리를 좀 달아줘야 됩니다. 밑거리를 좀 달아줘야 되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거래량을 거의 육박했어요. 지금 시작한 지 약 40여 분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밑거리를 좀 달아줘야 될 시간이에요. 밑거리를 좀 달아줘야 되고 한 10시 넘어서 뭐 여러 가지 주변 지역거들을 보고 밑거리를 네. 좀 달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10만 원이 어이없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조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세모고요. 에코프로의 10만 원 안착, 더불어 오늘 아랫골이 이 거래량 소화와 함께 종가까지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반도체입니다. 조금 전 5천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신규 자금이신 분들도 계시고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작년부터 반도체를 이끌었던 건 내러티브 아니라 숫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주시는 것도 숫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포인트를 보고 가면 됩니까?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와 숫자가 이제 같이 찍힌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난 4분기 20조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2026년 1분기면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네. 비수기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설왕설래인데요. 20조보다 잘 나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20조보다 좀 못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못 나오면 안 되겠죠. 한데 20조 원짜리 정도가 나와주면 2, 3분기 때 잘해서 올해 120조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커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조금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네. 현대차와 이제 삼성전자를 같이 이제 삼성전자가 갔으니까 현대차도 그만큼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적과 내러티브가 같이 가는 거고 현대차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또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적과 내러티브가 조금 괴리감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이니까 로봇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조금 우리가 볼 때 어떤 것들은 실적이냐 어떤 것은 기대감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 하이닉스, 소부장단의 비중을 실으면 네. 마지막으로 단답으로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50% 비중의 반도체를 실으는데 50% 중에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3대 2 정도, 네. 3대 2 정도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많이 실고요. 대형주상? 소분양 같은 경우 이제 후공정 정도에 있어서 뭐 한미 반도체가 됐던 고용이 됐던 이런 쪽들의 종목들을 네. 조금 이제
그 같이 담아가는 게 좋고 네. 저는 일정 부분 코스닥 소부장을 좀 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다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로요, 지금 조선이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금 최근 쉬었다가 바로 5일선을 이틀 만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14만 5,500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으로 직전 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또 뚫어내나 라는 기대감으로 봐도 되는 건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이 거의 이제 육박한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육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5만 원에 부딪히고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밑꼬리 살짝 달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신고가를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요거를 한 11시경 정도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시경 정도가 지났을 때 15만 원을 돌파하면 이건 신고가가 가는 겁니다. 네. 하지만 11시경에도 여전히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면 일단 약간의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네. 15만 원에 부딪히고 밀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1시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전 모멘텀만 믿고 가기에는 지금 수급이 조금 계속 공방전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 지켜보자. 그렇죠. 어차피 네. 수주라는 것은 좀 긴 호흡이고요. 네, 지금 네. 당장 이제 15만 원을 돌파하느냐 여부는 바로 이제 직전에 있는 거기 그쵸. 때문에 단기 그런 호흡. 것들을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시에 주시합니다. AS로 가겠습니다. 주셨던 종목 가운데 일부 방어적 성격으로 해제 측면에서 오리온 봐주셨는데요. 네. 지금 한 달 동안 상승률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시장 대비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더 가겠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 흐름이 아직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하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계속해서 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와도 우리가 뭐라고 말 못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죠. 따라서 5일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시고 5일선을 크게 하회한다라면 익절하는 것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리온 10%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고요. 붉은 전략으로 여기서 출발 성공 투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마무리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